해방 말고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은 청범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몇 가지 지적이 생각이 나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저의 청초 음악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초 음악일기 2019년 8월 11일 광복절이 다가오면 나는 늘 청범이 생각이 난다.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해방이 아니고 광복. 잘못도 아주 크게 잘못되고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용어가 바로 해방이라는 용어라는 것이다. 광복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은 일본 입장에서 하는 용어라고 한다. 청범은 주장을 한다. 일본 국어사전에는 광복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만이 있는 단어이며 광복은 반드시 침탈당한 주권을 항고에 의해서 빛을 되찾았을 때만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입에 한번 잘못 습관이 된 말을 고치려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실감을 했다. 물론 나는 지금 해방이라는 용어 대신 광복이라고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아직도 지위, 고와 유식, 부식을 막론하고 온 국민이 모두 다 거의 다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도 아마도 해방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될 것이다. 부끄러운 용어이니 하루빨리 고쳐보자는 뜻에서 나는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여 노래를 만들어 본 것이다. 청범 진태하 교수의 생전의 강의 중에서 광복에 관한 명강의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한테 침략당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혁혁한 한거의 역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거의 역사 다 사라진 것이.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해방하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야. 해방하다는 말. 그럼 여기 비동으로 해보자 그러니. 해방되다 하면 어떨 거냐. 그때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고 이가 와야 돼. 한국이 해방되다 그러면은 되다니까 뭐에 의해서가 나온 거야. 미국에 의해서, 유엔에 의해서. 주체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대단히 수치스러운 말이야.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35년 동안 한거에 하면서 피 흘린 우리의 선열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야. 절대는 써서 말이야. 아주 수치스러운 말이야. 더군다나 이것이 문장으로서의 제대로 문법으로서 맞으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 일본이 와야 돼. 일본이 한국을 해방하다. 왜? 해방이라는 건 어떤 게 해방인 줄 알아야 돼. 해방은 해방 이전에 구속의 동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새장 안에 새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아다 넣는 거, 이게 구속이야. 그런데 해방은 이 새장 안에서 새를 풀어주는 게 해방이야. 이게 지금 주인이 여기다 잡아놓는다는데 이 새는 절대로 제 힘으로 해방할 수 없는 것이야. 주인이 여기 문을 이렇게 열어줘야 나오는데 그때는 해방이 아니라 그 해방인데, 만약에 새가 제 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튀어나왔다면 그건 해방이 아니고 탈출이야. 그래서 탈출과 해방은 전혀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해방한다를 쓰면 안 된다. 수치스러우니까. 일본이 여기 새장 안에 잡아놓으니까 일본이 풀어줘서 나왔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립은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돼. 독립은 이 하나의 예속의 역사가 전제돼요. 그러니까 바로 영국에 미국이 예속됐던 거.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한 거야, 영국에서. 그래서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에는 독립일이 있어요. 독립기념일이 있단 말이야. 로맨이 기념일이 있어. 독립한 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한테 독립된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개국 이래 독립국이야. 개국 이래 독립국이야. 개국 이래 독립국인데 1900 몇 년에 8월 29일에 일시침략당했을 뿐이야. 개국 이래 독립국인데 일시침략을 당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항거하고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고 독립선언 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찾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일시 불법 침략을 당했을 뿐이고 예속됐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일본에 예속됐었다 이거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거는 만대의 수치야. 만대의 수치다. 그 당시 수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서 싸운 게 바로 뭐예요? 이 나라는 개국이다 독립국이다 너희들 나가라 이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선언서에 뭐로 돼 있어요?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은 그때 의가 이의 조사야. 그래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개국이래 독립국이라고 하는 게 선언서야. 나가라. 우리 너희들한테 예속됐으니까 독립시켜 주시오. 이런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 후손들은 이걸 잘못해서 일본에 예속됐던 것을 긍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운동 했다는 사람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어? 목천에다 독립기념관을 세운 것이야. 그럼 뭐 논리가 분명해요. 독립기념관이면은 독립을 언제 했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독립했어요? 오늘 1945년 8월 15일 독립했다고 KBS 아나운서가 외국 기자한테 대담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 날은 독립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광복의 뜻을 알아야 돼. 빛을 되찾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의 특수 용어인데 이 광복은 반드시 침탈당한 주권을 한거에 의해서 되찾았을 때만 쓰는 말이야. 한거에 의해서 되찾았을 때. 저절로 되찾는 게 아니라 한거에 의해서 되찾을 때 쓰는 말이야. 근데 우리 역사하고 부합돼야 안 돼요? 딱 부합돼요.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 날은
1945년 8월 15일은 광복된 날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네. 해방도 독립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무식을 막론하고 지금 거의 해방 독립 광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대학원생에게 물었어. 어떻게 차이야? 그 똑같은 말 하니까 대학원생이 그렇게 대답해. 그것도 다른 대학원이 국문과 학생이 그렇게 대답해. 왜? 그렇게 머리에 딱 굳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거야.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온 거야? 한자 교육, 반세기 이상 철저히 하지 않은 데서 한자는 한자 한자의 개념이 분명하고 한 단어 한 단어의 개념이 철저한 말이 그 어휘 개념이 불확실하게 머릿속에 다 지금 있어가지고 국어 생활을 그냥 저 먼 산의 빗소리처럼 어렴풋이들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말로 나처럼 까시로운 사람은 신문 사설이고 기사 보면은 맨 잘못 쓴 말 어휘 투성이다. 투성이다. 그거 내가 전부 신문마다 뒤지면 아무 일도 못하고 종일 그것만 해. 이런 국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국어 생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게 다행히 8월 15일 명칭을 뭐라고 그래? 광복절이라고 하는 건 다행이야. 무슨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위당 정인보 선생의 주장에 의해서 광복절로 명명됐다는 사실을. 만약에 그 당시에 위당이 그렇게 정확하게 한자 개념을 모르고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주장했으면 뭐라고 이름 줬을까요? 해방절. 그러지 않으면 독립기념일 뭐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립기념관이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독립기념일이 없다는 얘기야. 일시침략한 걸 독립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독립기념관 수없이 세워야 돼요. 근대 역사만 해도 몽고에 몇백 년, 청나라에 몇백 년씩 다 예속됐다가 살아난 나라니까 이 중국에는 독립기념관이 수없이 있어요. 그렇게 몇백 년씩 당해놓고도 청나라 옷을 입고 저희들 옷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35년 침략당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싸웠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본한테 예속됐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 피 흘려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만대의 죄를 지는 것이다. 만대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기념관 가보셨어요? 네. 가서는 안 돼. 난안 갔어. 그래서 나는 저기 이거 광복 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꿔야겠구만. 광복기념관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수없이 이 세종문화회관이고 대회를 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동조해서 전도한 것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한자 문제가 터져서 그거 잠시 보류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다가 이걸 못하겠어. 그래서 그 당시도 광복기념관으로 하자고 서명을 받았어요. 네. 전국적으로 받았는데 재미있는 거는 같은 교수도 내 얘기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해방 독립 광복 막 같이 썼어요. 이걸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깨달았다. 그런 교수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평상시 무심코 해방됐다는 말 쓰죠? 네. 절대로 씁니다. 만대의 수치. 우리 조상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고 독립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해방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강조된 것은 왜 그랬냐? 일본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소위 지식층이 광복이라는 말을 몰랐어. 왜? 일본 사전에는, 일본 대사전에도 지금 광복이 안 올라져 있어. 이런 말이 없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해방이 그저 된 걸로 생각해가지고
아 여기다가 당시에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수막을 들고 막 거리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거 뭐 따질 수도 없이 다 같이 해방하다 보니까 반세기 이상을 지금 해방이라고 떠들면서도 해방이 잘못된 말인지 모릅니다. 해방의 타동사라는 자체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5차 교육과정 때 교육부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강조해서 우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해방이라는 말을 다 싹 지웠던 것이. 그래서 교과서에서 해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오히려 젊은 애들은 그런데 광복전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무심코 의뢰 해방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여든이 맞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 죽어야 고치는 거지.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광복기념관 추진이 됐던 것이야. 주비연 때 광복기념관 때. 그래서 광복기념관의 취지에 보면은 운양호 사건서부터 광복까지 72년간의 그 내용물을 담아놓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문공장관으로 있던 이진이라는 자가 개인의 주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독립기념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한 자의 무식으로 인해서 그 당시 여러분들 오래 안 됐으니까 신문 봐요. 전부 뒤에 광복기념관 주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진이라는 사람의 죄가 대단한 거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진 이게 당시 문공장관으로 있던. 그런데 더 문제는 말이야. 이것이 독립기념관으로 되면서 막 역사가 치켜 운양호 사건이 이전으로 올라가면서 뭐 임진왜란 올라가더니 저 광개토항 그래가지고 지금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광개토항 비 임진왜란 때 뭐 전부 거기 누더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오늘날 이제 취지문하고 명칭하고 내용물하고 다 맞지 않아. 막 혼란이야. 혼란이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 광개토항비를 모조품을 해세우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본에 가서 해왔다는 사실을. 독립기념관을 세운다면서 일본 가서 모조품을 광개토항비를 해온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당시 이 독립기념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혀 어떤 주체 사상이 없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그야말로 무슨 고물이 떨어져서 한 일이지, 돈 먹으려고 한 일이지, 국가민족의 하나의 영광스러운 역사로서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그때 그 모금을 하는데 일본 관광객이 와서 돈을 냈어요. 돈을 받을 게 따로 있지. 지금 저거 독립기념관을 한다면서 일본 관광객이 내는 돈은 사양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호매적인 사상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독립기념관이야. 그러니까 그 돈은 딴 데서 써야 돼. 또 받지 않았어요. 취지가 이렇다는 사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야. 더군다나 문제가 이 독립기념관이라고 여초 선생의 형 일중 선생이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써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관 며칠 전에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불이 요렇게만 탔어. 여기는 끓지도 않았어. 하얗게 고됐나. 그때 조선일보 기자는 내가 전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 찍혀 있으니까 나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이거 불난데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거 절대로 우연히 무슨 불난 게 아니다. 전공의 실수가 아니다. 저 지하에 이 나라의 개국 이래 독립을 주장하다 돌아가신 영령들의 분노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하필 요 도장을 왜 기념관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요 앞에 광복이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태우면 되더라고요. 나는 결코 참 꼭 내가 신을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나쁜 의미의 신은 없지만은 좋은 의미의 신은 있다. 얼마나 저 지하에서도 분통이 터지면 대관 며칠 전에 이걸 딱 태워버리더냐. 근데 우리 민족은 망각의 증이 심해서 요 역사 얼마 안 되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다. 이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관의 명칭을 놓고서 내가 막 반대를 하니까 독립기념관 안 되니까 그 앞에 제일 큰 집에 이름을 따로 붙였어. 결의의 집이라고 해놨어. 독립기념관 안 된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바꾸는 게 결의의 집이야. 그래서 내가 또 지적을 했어요. 결의의 집하고 독립기념관 어느 게 더 크냐? 결의의 집 속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야지. 그래 독립기념관 속에 결의의 집이 있으면은 중지 속에 사발이 있는 거와 똑같은데 사발 속에 중지가 있어. 이런 막 혼란이 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임기응변으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봐도 독립기념관이 커야 돼요? 결의의 집이 커야 돼요? 결의의 집이 커야지. 이것이 오늘날 근대 우리의 역사예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국어 한자 공부 철저히 하지 않는 데서 어휘 개념에 혼란해서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